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삶을 살아온 20대의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로 한번 쓰러지셨고, 거기서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오른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저와 건강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놀아주고 숙제 같은 것도 가르쳐 주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갑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아버지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병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일하기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니께서 일하는 동안 저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혼하지 않으셨지만 같이 살진 않으셨고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야근 같은 것도 하셨으니까 저를 돌보기 힘드셨어요. 어머니랑 거의 못 보는 생활은 외로웠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상냥한 할머니이시고 밥은 꼭 같이 먹어줬고 제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을 때는 살며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유한 것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입원비, 여러 가지로 돈은 다 쓰고 없고 힘든 일 하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연금으로 겨우 가족 셋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게임이라던가 뭘 배우던가 하는 걸 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옷도 매번 입는 옷만 입고 연필도 아슬아슬하게 깎아서 썼습니다. 유행하는 문구는 한 번도 못 써봤죠.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도 다른 애들이 기념품 구경하는 동안 저는 계속 버스 안에 있었던 건 지금도 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기념품 가게에 가도 살 돈도 없었고 다들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버스 안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이런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동아리 활동을 면제받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뭐 참고서 같은 거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 갈수록 성적은 올라 상위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등수가 오를 때엔 공부 열심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걸 까먹거나 1인분만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실수라고 웃으셔서 덩달아 저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에서 오줌을 싸고 화를 잘 내고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거죠. 그렇게 상냥했던 할머니는 저에게도 막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내 지갑 훔쳤잖아. 돌려줘!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갑 같은 건 훔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망상이 심해졌을 뿐이었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돈 돌려 달라는 건 저랑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하는 뜻인가 싶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제가 슬퍼서 울어도 할머니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간병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어머니는 이를 손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수 없었죠. 별로 어머니와 추억도 없네요. 근데 그렇게 일해도 할머니를 요양시설에 넣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서 계속 돌보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불러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턴 제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래도 공부만큼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했고 무사히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별로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비만 면제였지 그 외에 돈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간병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야근하며 고생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건 공휴일 아침이 전부였고 계속 혼자 공부하고 할머니를 돌보고 공부하고 간호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저만 핸드폰이 없어서 학교 밖에서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좀 비참했습니다. 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지 못한 채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면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중단하고 할머니를 보살피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뭔가 제 안에서 툭툭 끊어졌습니다. 지금 힘내. 근데 그 지금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편해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언제야? 지금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돼? 머릿속에 잡념들이 자리를 잡아가니 할머니가 잠들어서 책상으로 돌아가도 뭔가 공부할 기분이 안 났습니다. 뭐랄까 펜조차 들 마음이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교과서 같은 건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열심히 할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형편없었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선생님께는 걱정을 하시거나 혼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조금씩 더 떨어졌고 정말 평범하게 고등학교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라는 뜻인가 싶었지만 성적은 갈수록 떨어질 뿐이었죠.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 했는데 의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열정이 없어져 버린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에 한이 맺힌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 비참한 인생이라며 절망도 했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자면 남편을 만난 곳은 제가 일하던 편의점입니다. 첫 근무날 뭔가 지친 슈트를 입고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손님으로 오시는데 단골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들리시고 저도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를 세트로 사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딸기 찹쌀떡을 사더라고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라도 있었겠지 하고 딱히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편의점 앞을 청소하러 나갔을 때 거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허라? 안 산 게 있으신가? 생각하며 바라보니 저한테 딸기 찹쌀떡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이거 괜찮으면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놀랐습니다. 띠동갑보다 더 어린 여자를 기다린 데다 준다는 게 떡이라니. 그래도 단골 손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큰일이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남편으로서는 잡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들이 왠지 속상했습니다. 왠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힘들어도 해야 해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도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하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 했는데 마침 점주님께 들켜서 일하라고 혼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에 있는 딸기 찹쌀떡이 정말 맛있었고 입안에 남는 새콤달콤함이 너무 신선해서 뭔가 울컥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 이제 편의점에 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다음 날도 당연하게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에게 딸기 찹쌀떡을 사주고 한두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직 간식이라든가 디저트라든가 가난이 몸에 배겨 스스로 사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태도로 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오늘 날씨 얘기라든지 별이 보인 날은 별이 참 이쁘다는 얘기들을 하며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딸기 찹쌀떡을 인생에서 6번쯤 먹었을 때 문득 이 아저씨 돈은 많은데 외롭고 시간은 남아도는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모님 소리 들으며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해서 죄송한데 다음에 저랑 데이트하지 않으실래요? 그런데 데이트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많아 부모님께 죄송한데 인사 먼저 드리고 허락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외로웠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어머니 계실 때 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집에 간 날, 근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빈집에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됐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순간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시구나. 연락해주지 않았어? 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연락수단이 없어요. 연락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나니 눈도 못 마주치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공포가 극에 다다랐습니다. 연락수단이 없다니.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지? 내가 사줄게. 핸드폰 사러 갈까? 공포로 굳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놀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챈 건지 못 챈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근처 핸드폰 가게에 끌려가서 생애 첫 스마트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걸로 샀는데 제 월급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 미안해서 스마트폰 안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사줬습니다. 스마트폰이 담긴 종이봉투를 남편에게 전달받았을 때 제 입에서 나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로 한 말입니다. 저는 벌써 남편의 재력에 이성을 잃어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 제의를 했습니다. 응? 진심이야? 그럼 할까? 역시 남편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데이트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좋다고 해줬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프로포즈까지라니.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는 것에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의 재력과 매력을 이야기해서 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멀리 사셔서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줄곧 외톨이였는데 이제야 짝을 만났다며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허겁지겁 혼인신고부터 하고 남편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야. 돈? 이제 내 거야. 하며 얼마간은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 키우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집 곳곳에 난이 있고 난 키우는데 돈 쓰는 거 말곤 정장도 다 다를 때까지 입을 정도로 돈을 안 씁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샀던 것은 단순히 일 끝나고 밥 해먹기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오전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로 바꿔서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은 몸에 안 좋다고 말하고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고 별 요리가 아니어도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엄청 웃는 얼굴로 말해줬습니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항상 밥 해줘서 고마워.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사줘서 센스 있다고 다들 남편을 칭찬하더라고요. 매번 받기만 해서 뭔가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저도 남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을 할 거면 둘만의 추억거리가 어떠냐고 해서 저랑 남편의 시작이 딸기 찹쌀떡이었던 게 생각나 저녁 디저트로 살짝 딸기 찹쌀떡을 내봤습니다. 맛있네요. 너무 고마워요. 행복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에게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썼는데 그에 대한 답례가 딸기 찹쌀떡인데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해 줄까? 주위에서 돈 보고 시집 온 거니 조심하라는 말들도 하는데 남편은 그런 편견을 안 가지고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고 하루에 한 번씩 사소한 거에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돈이 목표였고 애정 따위는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녕, 잘 자, 조심히 다녀와 등등 저를 배려하는 말들이 이 집에는 넘쳐납니다. 저를 위해서만 고민했던 선물도 해줍니다.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운 이 사람을 꽉 껴안고 딸기 찹쌀떡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제 곧 결혼한 지 1주년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못생겨 보이던 얼굴도
이제는 어딘가 늠름하고 잘생겼다는 생각도 합니다. 난 키우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네요. 어렸을 때의 저는 돈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겪어보니 돈 말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준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